자, 가정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네 가지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좀 친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예전에는 이것을 일반 조건문 대신에 현재 가정법 현재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 조건문이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통일해서 부르십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즉 이것은 가정법으로 분류해서 부르지 않고 이것은 직설법입니다. 일반 조건문은요, 가능한 것을 상상합니다. 가능한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하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해서 만약 뭐뭐 한다면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해서 있다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If he is honest, I will employ him. 그가 만약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입니다. 그가 정직하다면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현재형이 쓰이고요. 그럼 나는 그를 고용할 것입니다. 또 조동사 이렇게 쓰였죠. will이라는 형태. 이처럼 현재형으로 쓰이고 뭐 또는 뭐 이 조동사 부분에서 미래형으로 쓰이고 이렇게 공식대로만 가면은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뭐죠? 그러면은 직설법.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우리가 불가능하거나 희박한 것을 상상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그죠? 그 해석이 그렇게 되는 그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자, 요거는 잠시 이렇게 따로 떼 가지고 나중에 요거 바로 앞에 거 먼저 설명을 하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요 페이지 안에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개로 하나를 묶는다. 어떻게? 일반 조건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법 미래. 자, 해석을 제가 조금 이상한 거를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 세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요.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조건문.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게 일반 조건문 해석 방법.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자, 그게 가정법 과거 해석 방법입니다. 자, 뭔가 과거라는 말하고 틀리죠. 그죠? 일단 해석 그거 눈여겨보시고 그대로 같이 가십니다. 세 번째,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건 괄호 친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해석 방법이 아니고 속에 있는 뉘앙스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묻혀진 대로 그대로 두고 만약 그냥 해석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해석만 한다면 앞에 거와 비슷하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자,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일반 조건문 첫 번째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 두 번째 가정법 과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세 번째 가정법 미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건 뭐 무시하라 그랬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세 개가 해석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그거는 말장난이죠. 일반 조건문도 해석을 할 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를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로 바꾼들,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장난이죠. 그죠? 결국에는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거는 거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에 대한 가정입니까?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인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 조건문도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 가정법 과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정법 과거 때문에 뭐 머릿속으로 막 헷갈려 미치겠어요. 왜? 과거라는 그 말 때문에 과거를 가정하는가? 아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입니다. 가정법 미래도 미래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앞에 거 두 개와 똑같이 현재나 미래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조건문도 현재나 미래를 가정, 가정법 과거도 현재나 미래를 가정, 이 가정법 미래도 현재나 미래를 가정.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차이가 뭔데요?
자, 차이가 뭔데요? 자,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얼굴에 핏대를 좀 올렸습니다. 일반 조건문은요, 이거는 가능한 것을 가정을 합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걸리기만 걸려봐라. 나는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해버릴 거야. 이런 식입니다. 실현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 말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을 상상합니다. 자, 불가능한 것을 상상. 언제에 대한?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을. 그죠? 예를 들어 나는 내일 미국에 있다면은 나는 당장 뭐라 그럴까? 뉴욕 양키즈 스테디움에 가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텐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재나 미래를 가정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가정법 미래는 또 어떠합니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그 앞에가 숨어 있는 뉘앙스가 있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그러면은 만약 뭐뭐 한다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날씨 이러면서 내일 날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내일 날씨는 99% 해가 써니한 날씨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죠. 그런데 1%의 예외는 있겠죠. 그래서 뭐 거의 확실한데 이제 1%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뭐 돌풍 번개가 올 수 있는 확률 1%라 칩시다. 자, 이 날씨를 이제 보고 나는 내일 뭐 놀러 가기에 여행을 가기에 뭐 아무 걱정이 없겠는 걸. 자, 준비를 해야지. 내일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에이, 그럴 리는 없는 걸. 그죠?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막 이렇게 거의 없지만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러면 그러면 만약 뭐뭐 한다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그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 가정법 미래라는 것입니다. 결국 if 주어 should를 쓰는데요. 뭐 앞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는 이런 표현으로 막 영어를 쭉 쓰는 것이 아니라 should만 그 자리에 넣으면 앞에 뉘앙스가 딱 들어가 가지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러는데 그 안에 속뜻은 강한 자기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자, 가능 일반 조건문 뭐에 대한 이제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은 일반 조건문,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 다 똑같은데 근데 가능한 것을 대체로 가능한 것을 가정하면 일반 조건문, 그 다음에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면은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리는 뭐 거의 확실한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런 식으로 한 3%가 벌어지면은 1%에서 3% 정도 어떤 가능성 이런 식으로 희박하게 남아 있으면은 should가 들어가는 가정법 미래.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were to가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가정법 미래에.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0%일 때는 실질적으로 뭐 현대 영어에서는 이 were to를 끄집어 올려 가지고 가정법 과거에도 많이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불가능한 것을 가정을 할 때는 가정법 과거나 아니면은 were to가 들어가는 이 지금 저는 가정법 미래에다가 넣어놨는데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가지고 어쨌든 were to도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때 쓸 수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현재나 미래를 가정하는데 뭐다?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다. If he were honest.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했다면으로 과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을 할 텐데. 자,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상상한다 그랬죠. 그가 정직합니까? 아니죠. 고용합니까? 안 고용하죠. 실제 사실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를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사람들은 가정법 과거를 현재에 놓여진 사실에 반대를 가정한다.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다. 그렇게만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다. 이꼴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가정한다고 그랬죠. 자, 뭡니까? 예문. If he had been honest. 그가 정직했다면, 과거에 정직했다면 I would have employed him. 나는 그를 고용했었을 텐데. 과거에 정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나는 그를 고용했었을 텐데. 고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안 했죠. 왜냐하면은 정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때 쓰는 표현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공식 반드시 공식대로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had 플러스 pp 하면은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would나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have입니다. had 아니에요. have 그 다음에 pp 이런 식으로. 자,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should가 쓰이는 거, 요거는 가능성이 희박할 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절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일 때는 이제 가정법 미래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요 근래에는 뭐다? 가정법 과거하고 통일시켜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때 이럴 때 가정법 과거 또는 가정법 미래에 이렇게 0%를 상상한다. 이것도 가정법 과거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걸 쓰든지 아니면 이걸 쓰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